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삼성 로봇 찐 대장주입니다. 이 주식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사모 오세요. 무조건 큰돈 됩니다. 어떤 종목이 진짜 삼성 로봇 찐 대장주인지 폭락이 오더라도 안 오더라도 매수할 종목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9,400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면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이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부터 해서 관련주까지 무료로 총 정리를 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매일매일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삼성로봇 찐 대장주입니다. 이 주식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사모으세요. 무조건 큰돈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첫 번째입니다. FOMC를 앞두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큰 문제가 없음에도 하락세가 나오든가 좀 눌림이 나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근원 지수가 상승이 나와줬고요. PPI,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이 경제 지표가 근원 지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 상당히 나쁘지 않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하락이 나와줬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FOMC 금리 인상이라는 게 미리 선반영이 됐고 정말 1% 금리 인상만 아니라면은 크게 흔들릴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무관하게 폭락이 오던 안 오던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종목이 삼성로봇 찐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이 주식 지금부터 꼭 사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이번에 발표가 된 게 뭐냐면은 원희룡표 교통대책 다음 주에 발표를 합니다. UAM 자율차 상용화 앞당긴다라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모빌리티 로드맵을 지금까지 발표를 한다 하다가 미루고 미뤘죠. 근데 이번에 9월에 모빌리티 로드맵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다음 주 월요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전망이고요. 모빌리티 로드맵의 발표 시점이 다음 주 중으로 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 원 장관이 직접 발표하는 것이 거의 뭐 확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월요일이겠죠. 이번에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새 정부의 교통청사진인 모빌리티 로드맵을 8월에 발표한다고 했으나 좀 미뤄졌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모빌리티 로드맵에는 이 UAM 자율차 상용화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실릴 전망이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플라잉카, UAM, 도시항공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으로 가능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규제 완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로봇이랑 뭔 상관인가요? 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 차가 아닙니다. 바로 자율주행 로봇이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로봇이 과연 인도로 갈 수 있는가? 자율주행 로봇이 공원을 통과할 수 있는가? 자율주행 로봇이 무단횡단, 이 사실상 우리가 흔히 횡단보도 건너는 걸 보고 로봇이 건너게 되면은 이거는 무단으로 횡단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거를 과연 풀어줄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모빌리티 로드맵에서 아마 교통 대책에서 충분히 규제 완화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이미 실증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국토부에서 이미 자율주행 배달 로봇 스마트 서비스 실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배달하면은 보통 대부분 택배라든가 아니면 음식 배달 모든 것들을 사람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가능하게끔 실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대구, 강릉, 경산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실증 사업에 나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스마트 도시 규제 유예 제도를 통해서 실증 특례 신규 사업 5건을 승인 고시할 계획입니다. 샌드박스라는 거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의 일정 조건에 한해서 특례, 그러니까 특별로 너네 한번 해봐 하는 이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조건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증 사업 승인으로 2020년 2월 제도 도입 이래 총 39건의 스마트시티 기술 서비스 규제 특례가 승인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고시가 될 사업 5개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 서비스 경기도 화성이고요. 인공지능 저울 기술 적용 공원 안전 운영 시스템, 전기차 구역 자유 충전 시스템, 경기도 통합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강릉시 수요 응답형 시티 투어 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바로 로봇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율주행 로봇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고요. 인도에 갈 수 없고요. 공원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근데 경기도 화성시에는 기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형태의 배달 로봇이 운영이 되고요. 자동차는 계단, 둔턱 등 이 자동차 이 장애물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배달 로봇을 개발을 해서 편의점이라든가 피자 등의 배달을 실증할 계획이라고 보고 있고요. 바퀴의 모양을 자유롭게 변형해 계단 등에서도 평형을 유지하고 이동 가능하게 하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단점을 보완해 공동주택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율주행 로봇 분야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외에도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증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제일 핵심적인 건 뭐다? 바로 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실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물론 지금 이제 실증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면은 경기도 화성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성에서 진행되던 게 앞으로는 최근에 자율주행차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강남까지도 이제는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조만간 횡단보도 플러스 인도 플러스 공원까지도 이제는 돌아다닐 수 있게끔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만 하던 게 이제는 현실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해볼만 하겠네. 근데 이뿐만 아니죠. 이제는 플러스로 로봇 투자에 대해서 이제는 해볼만 하다. 로봇 투자라는 게 우리가 그냥 막연한 투자가 아니라 진짜 단 하나의 업종이 됐고 업황이 됐다. 상당히 중요하게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게 그냥 기대로만 만들어지다가 현실적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ETF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로봇에 대한 기대감만 나오다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바뀌면서 뭐가 ETF가 발표가 됩니다. 보시면은 새로운 로봇 ETF가 출시가 되고요. 정부 새 정책 수혜 기대에 4분기 로봇 관련주 살펴야 된다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올해 4분기에는 로봇 관련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정부의 로봇 지능 정책이 4분기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정부는 올 4분기와 내년 초에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미래유망 산업육성 기본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여기 안에서는 로봇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자산운용이 올해 4분기에 국내 로봇 관련 기업들을 담은 ETF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ETF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운용이 상품을 출시하면 다른 운용사들도 비슷한 ETF를 연달아 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ETF 수급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 로봇에도 수급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에 투자할 때는 막 성장을 시작하는 산업인 점을 감안해서 소수 종목보다는 다수 종목을 함께 담는
ETF 매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꾸준한 성장세, 미국 수출 등의 키워드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구나. 두 가지네요. ETF 출시가 있고요. 새 정책 수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자산운용이 ETF를 출시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증권사도 다 같이 우르르 ETF를 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얘기했죠. 4분기 정책으로 뭐가 발표될 수 있다고요? 제5차 과학기술 기본 계획이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미래유망 산업보고서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래유망 산업 육성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서 로봇에 대한 투자, 국내 로봇 산업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정부뿐만 아니라 전체 분위기가 로봇으로서 수급이 쏠리는 분위기다라는 건데, 아니 근데 실제로 로봇이 뭐 좀 성장세가 뭐 크긴 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성장세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로봇 시장 매년 20%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쟁력이 미국, 유럽 80%. 그래서 정책 금융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니까 도와줘야 된다. 한국 지원 좀 해야 된다. 기술력은 좋은데 지금 경쟁력이 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 세계 로봇 산업이 사람 대신 물류, 청소, 의료, 접객 등을 돕는 서비스 로봇을 중심으로 커지면서 매년 2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기술력은 상당히 뭐 긍정적이지만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해 많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육성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전 세계 로봇 산업 규모는 약 2020년 35조에서 2030년 10년 만에 몇 배, 거의 아시겠지만 7배, 8배, 크게는 10배까지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35조에서 얼마? 220조까지 10년 만에 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화, 심화와 삶의 질 향상 추구에 따라서 로봇 산업의 성장 축은 이송, 용접, 조립 등을 위한 산업용 로봇에서 물류 청소 또는 의료 접객 등 서비스 로봇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서비스 2020년 기준 132억 달러인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2024년까지 연평균 8%가 성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비스 로봇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중화는 뭐 약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지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큰 성장이 계속해서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로봇 산업은 미국, 유럽,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상태고요. 서비스 로봇에서는 물류, 청소, 수술 등 분야별 전문 기업을 다수 보유한 미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경우 화낙, ABB, 야스카와 쿠카, 가와사키 중공업 등이 그리고 일본, 유럽 등의 이제 5개사가 시장 점유율 60% 과점 구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의 로봇 산업은 제조용 로봇과 부품 소프트웨어 등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상당히 지금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기술 경쟁력은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 낮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의 스마트 제조 로봇 기술이 최고 기술 보유국인 유럽의 80%, 서비스 로봇 기술은 미국의 80, 30, 83.5%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비교해봐도 68.6%로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뭐가 필요하다? 예, 삼성과 LG가 주도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많이 나와주고 있구나. 매년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35조에서 많게는 220조까지 약 10년 만에 성장을 하는데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정책 발표라든가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로봇 성장이 35조에서 10년 만에 얼마? 220조까지 성장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라든가 정책 발표가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막 국내 로봇 기업들은 성장기라는 거예요. 그 뜻은 주가가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국내 로봇 기술이 LG라든가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뭐가 있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대부분이 LG, 삼성이 뭐 클로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연말에 출시하는 뭐 핏셈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외하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최근에 어디 바로 건물 외벽을 도장하는 로봇이 투입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직접 이제 건물 외벽에 매달려서 좀 위험하게 작업을 했다라면은 이제는 건물 외벽에 로봇이 이제 작업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친환경을 모두 확보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실외기가 아니고요. 건물 외벽을 도장하고 있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중구 입정동에 건설 중인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현장에서 외벽 도장 로봇 파일럿 테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벽 도장 로봇은 현대 엔지니어링과 도장 전문 업체 J2ENC가 공동 개발을 했고요. 건물에 설치된 와이어를 따라 수직 상승하면서 4개의 노즐로 도료를 분사해 원격으로 도장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건설 장비입니다. 이 로봇은 현장 근로자에 의한 외벽 도장 작업을 대신하고요. 이럼으로써 아까 얘기한 안전사고, 추락재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방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인트 분진 발생도 줄여서 오히려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만 들으면 솔직히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사람도 안 위험하고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속도도 빠르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대부분의 외벽 도장 작업은 현장 근로자가 달비계를 통해 높은 현장에서 직접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항상 좀 위험한 모습이 있었는데 로봇으로 함으로써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어땠냐 결과가 실험 결과 도장 작업 시 사람이 일반 페인트를 분사했을 때보다도 도장 로봇이 전용 페인트를 분사할 때 분진이 99%더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KCC와 협회에서 분진 발생이 적은 전용 도료를 개발하는 등 친환경 요소를 고려를 했습니다. 분당 이제 18제곱미터의 표면을 도장을 하는데 이는 현장 근로자가 롤러로 작업하는 것에 대비해서 몇 배, 약 3배 이상 빠르다라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은 로봇이 낫다. 사실상 뭐 얼마나 꼼꼼한지는 몰라도 사람보다 로봇이 좀 더 3배 이상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씨 등 작업 환경이나 근로자의 숙련 등의 영향을 적게 받아 우수한 작업 결과를 보장하고 동일한 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 안 쓰죠. 그래서 건설 기술의 스마트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개발에 나선 외벽 도장 로봇이 비로소 현장에 투입되므로 한층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도장 작업 환경의 조성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는 사람이 하던 일을 슬슬 로봇이 대신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뭐라고요?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의 외벽 도장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직접 하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이미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있나요? 또 있습니다. 1.5초 만에 로봇팔이 품질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지난 7일 충북 청주에 있는 LX 일렉트릭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고해상도 카메라를 단 로봇팔이 쉴 새 없이 제품 성능과 외형의 하자 여부를 살피는 모습입니다. LS 일렉트릭의 주력 제품인 저압 차단기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부분에서 로봇팔이 저압 차단기 품질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약 1.5초. 부품을 들여와 조립과 생산, 포장까지 모든 공정이 무인 바로 로봇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분량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차단기 분량은 100만 개 중에 4개에서 5개 꼴입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100만 개 중에 4개, 5개라는 거는 그냥 분량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로봇팔이 다각도로 순식간에 촬영한 7개의 제품 사진을 딥러닝과 AI 기술로 정밀 분석했기 때문에 그만큼 분량률이 없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렉스 일렉트릭의 이 청주 사업장은 세계 경제 포럼이 뽑은 등대 공장 중 한 곳이고요.
빅데이터 AI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했다라고 높이 평가받고 있는 곳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력 제품인 저압 차단기가 2층에서는 두꺼비 집으로 불리는 개폐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연간 생산 규모는 약 2,600만 대, 그리고 약 1,200만 대입니다.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는 동안 전체 25개 공정에 단 한 번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요. 공정마다 설치된 자동화 기기인 PLC 덕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1.5초 만에 로봇이 불량품을 체크하기 때문에 불량이 나오지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품 생산도 100% 로봇의 몫이고요. 공정마다 필요한 부품과 완성된 제품을 운반하는 역할은 자율주행 로봇인 무인 운반차가 맡게 됐고, 층마다 비치는 수십 대 AGV 무인 운반차는 프로그래밍이 된 명령에 따라서 부품을 각 라인으로 운반을 하고, 무인 운반차가 전달한 부품은 로봇이 이를 집게로 집어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리고 생산과 포장을 마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0.8초 만에 차단기 한 개가 만들어진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생산성이 약 60% 이상 확대가 됐습니다. 사실상 인건비도 줄이고 속도도 빠르고 24시간 돌리고 사실상 노조도 없고 이보다도 좋은 게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LX 일렉트릭은 삼성전자가 원하는 무인 공장을 현실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이미 LX 일렉트릭은 어디? 청주 공장에서 무인 공장을 현실화시켰고,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를 만드는데 한 1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생산성은 얼마? 60% 이상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미 LX 일렉트릭에서는 무인 공장을 현실화했구나. 그뿐만이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미국 진출하는 기업들의 주목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 고객사 확보를 위해서 이 로봇 이슈가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가 북미 로봇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최근 미국 북동부 뉴 잉글랜드주에 위치한 기계 유통 판매 업체인 이 IA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IAS는 북동부 지역에서 두산 로보틱스 MH A 시리즈 협동 로봇의 파트너이자 리셀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알렉스리 두산 로보틱스 아메리카 총 책임자는 전략적 파트너십은 두산 로보틱스의 성공의 열쇠로 IAS를 추가함으로써 미국 전역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 레벨 사장은 IS 두산 로보틱스와의 파트너십에 대해 매우 흥분하고 있다. 미국의 협업 로봇 시장은 매일 성장하고 진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함께 진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건 시장 성장 가능성 때문이고요. 지난해 매출이 약 370억 가운데 70%가량을 북미와 서유럽에서 거뒀기 때문에 매출을 더 내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더 나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협동 로봇 시장이 올해에도 33% 성장해 1조 원대를 돌파할 전망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이미 두산에서도 미국 진출을 나아가고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두산이 미국 진출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끝인가요? 이게 끝이 아니죠. 누구? 유진그룹이 어디로 한다고요? 우리가 보던 방금 전에 뭐 도장 로봇, 뭐 아니면은 방금 전에 그냥 기계를 설치하는 로봇,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전에 불량품을 잡아내는 로봇, 다양한 로봇이 있지만 이번엔 뭐다? 로봇 가구 업체 오리에 유진그룹이 투자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유진그룹이 로봇 가구 제조업체 오리에 투자했고요. 유진그룹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공간 혁신 사업에 힘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번에 프레지디오 벤처스, 호슬라 벤처스, 알파벳, 이인카 인베스트먼트, 지올로 캐피탈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거 모두 투자를 했습니다. 오리에다가. 그리고 유진그룹이 오리에 투자를 한 데에는 최근 몇 년 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진 주거난 문제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좁은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가구 형태 덕분에 오리가 어떻게 보면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리가 개발한 로보틱 퍼니처는 음성 명령을 통해 가구 형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오리는 1인 가구 증가와 대도시 집중으로 인한 주거 환경 협소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목표하고 있으며
건축 자재를 기반으로 공간 혁신 사업을 성장 영역으로 육성하려는 유진그룹의 비전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바닥이 그냥 이게 바닥이야. 근데 침대 가져와 하면은 바닥이 갑자기 윙 돌면서 이렇게 뭐 침대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소파가 갑자기 위에서 떨어지기도 하는 뭐 이런 이제 로보틱스 아까 얘기한 퍼니처가 이런 공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 건설업자나 건축업체, 호me오너 등이 건물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트랜스폼 되는 가구를 제작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 인공지능 스피커 알렉사와 연동해 음성 명령만 내리면 자동으로 침실과 거실, 책상 모드로 바꿀 수 있고요.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면 슬라이딩 방식으로 부드럽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공간 인식과 장애물 감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 기계가 가구를 움직이다가도 자동으로 멈춘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피커 음식 인식 없이 스마트 앱이나 버튼만으로도 조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규모 도시화 추세가 가속화하면서 우리의 혁신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뭐다? 이제는 가구에도 로보틱스를 붙여서 이제는 AI 자동으로 가는구나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이제는 뭐다? 그냥 가구는 가구가 아니라 가구에 로봇을 붙여서 이제는 공간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유진그룹이 오리에 투자를 했다.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로봇주를 봐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일정으로 보자면 4분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 정책 발표가 있다. 그래서 아마 로봇 투자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거의 플러스로 이제 모빌리티 로드맵 발표가 이어졌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배달 로봇 자율주행 실증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로봇 ETF가 이번에 출시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밖에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본다면 우리가 연말까지 볼 수 있는 이슈입니다. 바로 삼성 웨어러블 로봇 이 잼스 힙 연말로 출시가 연기됐습니다. 원래는 8월에 출시가 예정이 돼 있었죠. 그래서 쭉 보시면 삼성전자가 8월로 계획한 웨어러블 로봇 이 보조 로봇 잼스 힙의 출시 일정을 연말로 미뤘습니다. 그 이유는 제품의 완성도를 더 높이고 인증이라든가 마케팅 전략을 두루 점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의료용 로봇으로 만들었으나 운동용 제품으로 확대를 하는 방안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기술이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성을 더 넓히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 시장을 노리고 계속해서 인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운동용 웨어러블 로봇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지금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뭐 연말까지도 이젠 이슈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다? 연말 삼성전자 로봇 출시. 기존의 의료용이 아닙니다. 의료용 플러스 운동용 웨어러블 로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뭐냐? 얘기하지만 삼성 로봇 종목이죠. 그래서 삼성 로봇 종목으로 저는 처음 얘기한 게 바로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삼성 관련된 로봇 관련주고요. 그리고 저평가된 로봇주들이 T 로보틱스 그리고 인탑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삼성 로봇 관련주입니다. 근데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바닥에서 이제 막 추세 전환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T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고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흐름 지켜보자 얘기를 하고 인탑스 같은 경우에도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도 상당히 움직임이 좀 둔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로봇 관련주도 관심을 가지는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난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면은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시면은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아니 이 어플 들어가면은 전화번호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전화번호 필요 없고요. 개인정보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꼭 하시고요. 들어와서 이 모든 자료들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개인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플 설치 무료로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2차 전지 시장 전망 또는 관련주 총정리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 여기에 5만 명 달성 자료 공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5만 명 달성 자료 공개 꼭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자료집 받아갈 수 있으니까 꼭꼭꼭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9월 16일, 15일, 14일, 13일 추천주 올려드리고 있죠. 매일매일. 그래서 무료로 꼭 확인해 가지고 9월 19일 종목도 당연히 올라오겠죠. 급비 분석에 들어가면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그 다음에 관련주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여행 관련주가 움직였대요. 왜 움직였을까? 그리고 어떤 관련주가 있을까? 정리 다 해드리죠. 이것만 봐도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이런 관련주가 있었구나 알 수가 있으니까 다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려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